아무도 없는 방 안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뭐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내가 그쪽 남편 보험금 좀 해먹었다고 60억을 뜯어가는 게 말이 돼?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은행 대출금 상환이 시급합니다. 은행 측에 상환용기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리고 자신이 만든 비극의 결과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분노,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게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수면제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침대 옆에 떨어진 베개는 사건의 흔적처럼 누워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장땡이라고! 어머니는 어떻게 모든 게 다 항상 돈으로 귀결되세요? 세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전에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를 되새기고 있었죠. 행복도 사랑도 성공도 인간관계도 전부 다 돈, 돈, 돈! 그 순간의 충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선택이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자. 나 심심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내몰린 끝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그 손끝조차 떨리고 있었죠.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이태호는 떠났고 지호는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고 황기찬은 이혼을 요구하며 마음을 닫아버렸죠. 그녀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텨왔고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괴물처럼 보였을까? 거울 속 세리는 더 이상 화려하고 당당했던 YL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망가진 감정, 엉망이 된 화장, 텅 빈 눈빛. 그녀 자신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단 하나 지호라는 존재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밤만큼은 흔들렸습니다. 사랑을 믿고 싶었고 용서받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던 감정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 갈망과 두려움, 죄책감이 뒤엉켜 그녀를 그 자리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강세리였고 그 이름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떨어진 베개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두고 흩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다시 시작이야. 누구도 내 아이를, 내 자리를, 내 삶을 빼앗게 두진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그 안엔 다시금 되살아난 도끼와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그 눈물은 일종의 의식 같았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끝낸 것처럼 보였죠. 여왕의 집 93회는 바로 이 강세리의 눈빛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면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여자. 그 집착이 파멸이 될지 마지막 카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지금 마지막 선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호가 살아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잠든 게 아니었죠. 수면제를 마신 척 연기했던 그는 강세리가 베개를 들고 자신을 덮치려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리야, 지금 뭘 하려던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어요.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갑자기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세리는 급히 베개를 내려놓았고 태호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너무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유지하며 담담하게 말했죠. 내가 죽었어도 너는 이렇게까지 사과했을까? 세리는 숨이 턱 막힌 듯 말문이 막혔고 태호의 말은 차가운 날카로움으로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너무도 선명하게 가해자였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태호는 옷장 문을 열고 자신의 옷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정리된 손길 속엔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야, 세리.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세리는 허겁지겁 다가가 태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옥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 아이는 내 전부야, 내 전부라고.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고 눈동자엔 광기가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걸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그는 마지막으로 지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 멈춰 선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미안함, 사랑, 그리고 결심. 지호는 내가 키울 거야. 그 아이가 더 이상 너의 불안과 거짓 속에서 자라게 둘 수 없어. 세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며 말했죠. 나한테 남은 게 지호밖에 없는데 그 아이마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태호는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 그게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야. 그는 그렇게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세리의 세계에선 마치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굉음으로 울렸습니다. 남겨진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던지려 했던 베개를 안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 베개는 이제 살인의 도구가 아니라 자책과 절망의 상징이 되었죠.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죄수처럼 세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강재인은 DH홀딩스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블랙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인상으로 그 공간을 압도했어요.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머리는 부드러움과 결단력을 동시에 상징했고 눈매를 강조한 화사하지만 날카로운 메이크업은 강재인의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엔 자신감이 묻어났고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지나 회장실 엘리베이터 앞에 멈췄고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였어요. 두려움은 뒤에 두고 왔어. 이제는 내가 부딪힐 차례야. 정호성은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죠. 원래 모습으로 회귀한 거군. 아니 그 이상이야. 예전보다 더 강해졌어. 제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할 일이 많아졌어요. 망설일 시간도 없고 감정에 끌릴 틈도 없어요. 그 순간 뒤늦게 따라 들어온 태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감정에 충실하려 합니다. 과거도 상처도 이혼도. 모두 당신의 일부지만 그게 당신을 약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답게 했죠.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고 의외로 진지했어요. 제이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피했지만 곧 다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전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제 발로 서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끌리는 겁니다. 짧지만 묵직한 대화였고 둘 사이의 감정선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죠. 정호성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연의 새로운 챕터를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내 정호성이 제인에게 말했어요. DH는 곧 YL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 그리고 넌 그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 제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 준비되어 있어요. 예전엔 무너질까 두려워 도망쳤지만 이젠 맞설 거예요. YL의 비리도 황씨일까도 모두 제 손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태호는 그런 제인을 바라보며 다시금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당신이 좋아졌습니다. 제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그 감정 너무 쉽게 내뱉지 마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키겠습니다. 강재인의 복귀는 단순한 직장 복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여자가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선언이자 과거의 자신을 이겨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감정과 복수가 함께 얽혀 있었죠. 그녀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제는 그 여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황나라는 정호성과 김도윤 앞에 앉아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안엔 명품 영수증, 예금 통장, 부동산 서류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어요. 정호성은 말이 없었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적어도 박윤재보단 나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황나라는 그 모든 걸 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죄값을 혼자 짊어지려는 듯이. 황기찬은 이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였지만 어머니 노숙자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그는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다는 남자 패트릭.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처절하게 싸우던 적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한 눈빛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커피 한 모금 마시던 손은 허공에서 멈춰 있었죠. 그렇게 몇 분 아니 어쩌면 몇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를 시간 뒤 그는 중얼이듯 말했어요. 엄마는 왜 하필 그 인간을?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명확한 원망도 아니었어요. 단지 믿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려는 본능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윤이가 그의 앞에 나타나 냉정한 어조로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회사야. 당신이 무너지는 건 자유지만 YL까지 끌고 내려가지 마.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냉철했어요. 기차는 고개를 들고 정윤이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려와. 윤리적 결함이 있는 회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사회 내부에서 회장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정윤이는 그것을 대신 전해준 것이었죠. 기차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무너지기 싫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소리도 없이 소파 위로 쓰러졌어요. 정윤이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기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혈압성 쇼크와 과호흡 증상, 심한 스트레스성 심장 부정맥을 진단했어요. 곧바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입원 조치가 이뤄졌죠. 병실의 조명 아래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있는 기찬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야망 가득한 회장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의 부서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윤이는 병실 방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당신이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황기찬의 몰락은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몰락은 가족 간의 배신, 도덕적 혼란, 그리고 권력의 부패가 어떤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짓이었고 회사는 등을 돌렸고 아내는 이미 떠났고 아들은 낯선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죠. 황기찬이라는 이름이 다시 설 수 있을지, 그가 이 어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그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뿐이었죠. 그 무렵 강미란은 승우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었어요. 정호성과 강미란 그리고 승우.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웃음을 나눴고 우성은 말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내 아버지로 살아보고 싶다. 승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둘은 뜨겁게 포옹합니다. 삼촌이 하나 더 생겼네. 보람이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그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한편 강재인은 세리의 노트북을 통해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합니다. 익숙한 이메일 로그인 기록. 캐서린. 이건 분명 H&K 내부자의 계정이야. 그녀는 파일을 추적했고 마침내 H&K의 이중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세리의 흔적, 환가의 비리, 그리고 자금을 빼돌린 정황.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에요. 여왕의 집 93회는 거대한 충돌의 서막을 알리는 회차가 될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사람,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의 중심에 선 강재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살아남습니다.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